덕성여자대학교 2008학년도 정시대비 모의고사 문제, 인문계열 1, 2, 3,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개 문항 모두 200에서 400자가량의 단답 서술을 요구하는 덕성여대 문제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국가 권력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인문학의 성격에 관한 출제를 했고, 배경 지식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참화서를 좀 더 분명히 이해를 해 놓으시면 답안 서술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답 서술인 만큼 별도의 지문과 부가적 서술 없이 문항에 따른 답안 전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다음에 주어진 글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글을 가나다에서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런 선택형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글에서는 경계가 명확한 한정된 영토 안에서 국가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인 신체적 폭력을 공동체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의 그런 근대 국가가 필요하다. 즉 합법적인 제재와 그리고 강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국가 권력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큰 악과 폭력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재심은 나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베버의 글은 나와 유사한 입장이다. 주어진 글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합법적인 신체적 폭력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글 나에서도 국가는 한민족의 안녕과 복지를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므로 항상 굳건하게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국가에 대한 합리적인 우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한다. 두 글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아래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두 과일식의 단답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참화설에 나오는 느낀 바, 그 뜻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쓰되 이를 국가나 권력의 문제와 관련해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권력의 문제와 녹여서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라에서 느낀 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창조된 것이므로 탐욕에 빠지면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도 빌린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 권력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회 안정을 위해 통치자에게 일시적으로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이 자체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다면 자신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불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말을 읽고 그 내용을 자기 말로 바꿔 설명하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적인 논지는 유지하되 그것의 근거와 서술 방향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휘를 가지고 제작성하라, 이런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인문학은 효율성보다는 사람됨의 가치를 실현해 나간 학문이다. 따라서 각종 사회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은 인간적 가치를 반영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는 기능이나 효율성보다는 미적 정서적 가치,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사에서 인문학이 다시 조명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해서 인문학의 성격과 현대사에서 왜 중요성이 부각되는지에 대한 학생의 서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4번이 학생 여러분들의 오답이 가장 많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 4번에서는 인문학의 기본 정신이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대전제로 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참이라면 글마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글마의 주장, 제도권 내에서 인문학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마의 주장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비로소 그 근본 정신이 유지되는 것인데, 권력 속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근본 정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답안의 핵심 골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 즉 비판적 서술을 하지 못한 답안지는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학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글마는 인문학이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의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 글마는 마치 인문학이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이는 인문학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궤변에 불과하다. 인문학이 국가 권력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순간부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인문학의 순수하고 근본적인 정신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인문학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권력에 참여하지 않고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적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게 된다면 덕성여대의 경우 200에서 400자의 단답식 서술을 하는 만큼 두 과일식으로
주어진 답을 먼저 첫 문장에 제시하고 이 근거를 뒷받침해서 서술하는 방식의 글을 작성하는 것, 이것을 덕성여대 보는 학생들은 반드시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설명 마칩니다.